자, 총정리 나갑니다. 총 3쪽이고요. 포인트는 영국혁명, 미국혁명, 남북전쟁, 프랑스혁명. 그다음에 나폴레옹, 산업혁명, 빈체제. 마지막 자유주의 개혁,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19세기 문화, 제국주의, 중국 근대화. 이렇게 시대랑 그 사건별로 조금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건의 시기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영국혁명을 물어보는 거야. 영국혁명을 물어보는데 오답을 만들려고 미국이나 프랑스혁명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오답 부분들을 조금 조심히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국혁명, 너무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장원제가 무너지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영농민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영농민층들은 지주층이 되고요. 땅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젠틀이라고 하는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계급이 되고 돈이 있는 계급이 돼요. 영국의 새로운 계급을 젠틀이라고 합니다. 이 젠틀이와 시민들은 종교를 청교도, 신교를 믿었는데 이 청교도로 하여금 의회를 만들고 대거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청교도를 바탕으로 자유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튜더 왕조를 뒤이은 스튜어트 왕조가 가톨릭이었고 이 국왕들이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에 의회가 무시되자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정, 국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령하는데 이걸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가고 전제 정치가 행해지니까 이번에는 왕에게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밀고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유혈 충돌이 없이 큰 사태가 없이 평화롭게 전제 왕정을 진행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바꾸면서 영국의 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권리장전을 승인했다. 명예혁명. 미국 혁명은 뭐냐면 13개 주의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의 간섭 없이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영국이 7년 전쟁, 원인이죠. 7년 전쟁으로 설탕법이나 인지세법 같은 것을 부과하니까 식민지들은 대표 없는 것에 과세가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고조되었고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겪게 되고요. 대륙회의를 개최한 결과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프랑스 등의 도움으로 미국이 승리했고 독립이 승인이 됐는데 이 미국의 독립은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연방주의와 공화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방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각 주의 자치를 인정하고 이 자치를 인정하는 주가 하나의 연방이라고 하는 연합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를 연방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화주의는 뭐예요? 왕이 없는 형태. 그러면 이들은 뭘로 통치를 하느냐? 바로 연방, 통합적인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 연방헌법이 뭘 바탕으로 하는?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 혁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켰고요. 프랑스 혁명과 라틴 혁명 등의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주었다.
자, 미국 혁명 이후에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이루어져서 경제활동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떤 경제활동을 했냐면 남부는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한 모카를 재배하는 대농장을 경영했고요. 노예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북부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을 기초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보호무역을 주장하죠. 여기에 노예제도를 반대를 하는 링컨이 당선을 하니까 7개 주의 남부가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요. 링컨의 북부가 승리를 하면서 미국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후로 남북의 경제가 통합이 되고 대륙 횡단철도, 다시 얘기하면 아메리카의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부설하면서 서부 개척, 골든러시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고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연,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가지고 진취적인 사회 분위기로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적인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 원인이 중요해요. 구체제의 모순, 1, 2신분, 그러니까 피라미드 속에서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는데 이 1, 2신분이 모두 귀족과 성직자였고 면세의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3신분은 시민계층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계몽사상을 받아들여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특권의식을 비판하고 무거운 세금을 홀로 부과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인은 국제제의 모습, 두 번째 원인은 잦은 전쟁과 왕실의 차치로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했고요. 각각의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테니스 코트 서약으로 삼부회가 소집됐을 때 삼부회에게 머릿수 표결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회가 결성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봉건제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고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 거를 기반으로 헌법의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혁명전쟁을 전개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게 되니까 세상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국민 공회를 구성을 하고 왕권을 정지시키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 등이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국민공회는 공포정치. 근데 이 공포정치가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혁명 반대자들을 처벌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정치에 불만을 품었고 그것이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으로 중단이 되고 총재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여러 명의 총재가 만들어지는 거였고 무능하였고 부패하여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이 프랑스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자유, 평등, 우애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황제에 즉위했고 유럽을 정복합니다. 자유주의를 유럽에 널리 확산했고 프랑스식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에 저항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유럽을 정복을 했는데
단 하나, 영국을 정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했고 러시아가 이를 어기자 나폴레옹이 원정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여기에서 동장군한테 지고, 동장군이 뭐예요? 추위에 지고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 빈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빈체제가 만들어지기 잠깐 전에 세 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문서가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바로 이 세 개입니다. 세 개. 명예혁명의 권리장전, 미국혁명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 각각의 특징이 있죠.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결국 의회의 승인 없이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미국 혁명은 다음과 같은 진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권력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특징은 뭐였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주권, 재민설. 요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잡아서 이게 뭔 내용이고 이게 뭔 내용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혁명 중에 산업혁명 갑니다. 산업혁명은 왜 영국인가가 중요하죠. 영국은 안정된 정치가 있었고 일찍부터 모직물공업, 다시 얘기하면 양모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면직물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었고 그래서 석탄과 철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의 발명과 동력의 개발로 생산 방법에 혁신을 가져오는 공장제 생산이 도입되었다. 공장제.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었다? 기계. 그 다음에 증기라고 하는 동력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국으로 확산된 산업혁명,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돼서요 각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의 특징이 있죠. 프랑스의 특징은 수공업의 전통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북동부의 석탄 지역부터 발전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 대륙 횡단절도의 부설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여 최대 유럽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면서 대규모 차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고 그때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순서는요. 프랑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러시아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뭘 얘기해요? 밑에도 나오겠지만 철혈 정책을 얘기하죠. 이때부터 산업화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러시아 역시 이후,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나중에 나오는 그 때부터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리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자, 이 산업혁명의 빛이 있고 그늘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요. 중산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 부상을 하게 되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효용성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분을 해야 돼요. 장점과 단점. 단점은
산업혁명의 단점은 낮은 임금의 노동자가 있고요. 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 등이 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좋은 건 공리주의. 자, 그럼 빈체제 갑시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였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의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빈체제는 보수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빈체제의 보수적인 것들에 반대해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출현했는데, 자유주의 운동은 선거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갖고, 민족주의는 두 가지, 독립, 통일,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을 보면 빈체제로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을 했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무슨 혁명? 7월 혁명이 발생했고, 그 7월 혁명의 한계로 결국 소수의 상류계층의 이익만 보호하게 되니까 공화주의자나 중하층 시민계급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이 2월 혁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월 혁명의 결과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빈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빈체제가 붕괴를 하니까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민족주의 운동을 영향을 받고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프랑스와 달리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죠.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차 개정과 2, 3차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 계층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인민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탈리아의 통일.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약화를 틈타 전개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 그것 때문에 공부했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은, 라틴 아메리카는 결국 뭐 때문에 혁명을 진행하게 되냐면 바로 7월 혁명 이후 자유주의 물결에 편승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벗어나서 독립을 추구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바로 빈체제를 이끌어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 기운이 확산이 됐고요. 이 민족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치니, 가르발디, 카보우르. 그래서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가리발디가 이끄는 1000명의 의용대가 남쪽의 영토를 사르데니아 왕에게 바치고 새로운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가 통일과 민주개혁,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독일의 통일은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걸 프로이센이 주도로 관세동맹을 체결했고요. 근데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고 2월 혁명이 있고 나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방안을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독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 프로이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 철혈 정치.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군사와 그
다음에 산업화, 군비 확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 정책으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문화는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파, 그 다음에 과학의 세기를 각각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제국주의란 산업화 이후 서양 열강의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프리카 분할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죠. 아시아는 중국에서 볼 거고요. 아프리카의 분할로 영국은 아프리카를 종단, 영국, 그 다음에 횡단, 프랑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그 중점이 바로 파쇼다라고 하는 곳이었고, 결국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타협했다라고 했고요. 모로코는 이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독일이 아프리카로 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모로코에서 1차,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근대화는 순서 중요하다고 했고요. 각각의 영향을 주는 거 보고요. 아편전쟁은 자유무역을 저장했지만 거절되자 아편을 밀수했고 중국의 엄금 정책으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뭘 중요시하고 있어요? 아편전쟁으로 이루어진 난징조약.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고요. 홍콩을 할양하고 5개국의 항구를 개항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아편전쟁. 내륙 진출에 제한이 되자 에르호 사건을 구실로 전쟁을 발생했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항구를 개설하고 외교관은 베이징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평전국운동은 크리스트 신앙을 바탕으로 배상조약을 조직했기 때문에 균등, 평등 같은 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청왕조를 타도하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청왕조의 타도. 그 다음에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들이 서양 세력을 진압을 하면서 양무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다시 얘기하면 서양의 군사 시설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로 사실상 실패하게 된 거고요.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 이후로 망국의 위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이따 갈게. 망국의 위기감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하자. 왜? 일본이 승리한 이유는 입헌군주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를 계기로 무술변법을 시도합니다. 무술변법. 그 다음에 의화당 운동의 특징은 반외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청을 도와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누구랑 반대되는 태평전국에 반대되는 활동을 했다. 8개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실패를 했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신해혁명은 만주족을 타도하고 한족의 공화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 부분을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문제는 쉽고요.
여러분들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답만 조심해서 풀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100% 95% 나와요. 5%는 나의 방어책.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95%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다가 적어놨던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네모 박스들을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